자, 의원님들 잠깐 제 얘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개회했습니다. 네, 자리를 떠나서 주세요. 국회 선진화법 위반입니다. 선진화법 위반에 맨날 자, 법법 아이고 형사 고발 조치 다 하고 싶지 않으면 빨리 떠나세요. 자리를. 퇴거 명령을 합니다. 국회법 제49조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사무를 감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에게 질서 유지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법 145조 1항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45조 회의의 질서 유지 1항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서 이 법 또는 국회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다. 지금 이 회의 제가 입장하는 것을 물리력으로 방해한 분들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모두 퇴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고 조치 이후에 경호권을 발동할 예정입니다. 질서 유지권을 발동할 예정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45조 회의 질서 유지 조항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서 이 법 또는 국회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다. 경고합니다. 지금 회의장 진입을 방해하거나 회의를 방해하거나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분들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질서 유지권을 발동할 예정입니다. 또한 145조 2항 제1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당일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선진화법 제166조도 또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66조 국회회의 방해죄 165조를 위반하여 국회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 감금, 협박, 주거침입, 퇴거 불응, 재물손괴의 폭력 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항 165조를 위반하여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 또는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그 밖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을 손상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회의 진행하세요. 회의 진행하세요. 자, 그만하고 위원장님. 나 조용히 회의 참여했잖아요. 회의 진행하세요. 국회법 148조 회의 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의 진행하세요. 자, 회의 진행하시고. 유상봉 간사 들어가세요. 회의 진행하세요. 그럼. 퇴거 명령합니다. 들어가세요. 퇴거 명령요. 들어가세요. 무슨 근거 퇴거 명령? 한 번 했습니다. 근거가 있어요. 퇴거 명령했습니다. 무슨 근거가 퇴거 명령? 국회법 145조 2항 거기에 뭐가 있어요? 퇴거 불응죄에 해당됩니다. 들어가세요. 회의를 진행하고 하는 들어가세요. 법사위원들
퇴거시키겠다는 겁니까?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회의를 진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대상을 사실은 퇴거시킨다는 얘기는 지금은 정을 퇴거시키는 거 아닙니까? 145조 1항 위반입니다. 145조 질서 유지 조항 1항 위반입니다. 들어가세요. 회의 진행하자고. 자, 경고합니다. 들어가세요. 진행하세요. 오늘은 고 최수근 해병 일주기입니다. 먼저 고 최 해병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는 의미,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의미, 진상규명을 통해 고 최 해병의 넋을 기린다는 의미를 담아 잠시 묵념을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묵념 바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가 지난 9일 채택한 청문회 실시 계획서에 따라 개최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1차 청문회입니다. 참고로 오늘 청문회는 국회 방송 등을 통해 국민들께 생중계됩니다. 의사 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최 해병 순직 1주기를 맞아 최 해병의 어머니가 해병대에 보낸 편지를 짧게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유속도 빠르고 흙탕물인데 왜 물속에 투입시켰는지, 장화에 물이 들어가면 걸음이 더 힘들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지, 구명조끼는 왜 입히지 않았는지, 저희 아들은 수영도 못하고 몇 번 강습받은 게 전부인 걸로 아는데 수영 여부를 확인했는지 안타까워하면서 우리 고 최 해병 어머니가 해병대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런 절절한 최 해병 어머니의 심정으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책임자 처벌을 통해 최 해병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지난 6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발의 요청 청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관련된 분들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증언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당 청원에 대한 동의가 7월 18일 기준 143만여 명을 기록하는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안건인 만큼 국회법 65조 1항에 따라 중요한 안건의 심사를 위해 청문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청원은 국회법 제125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가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의무 규정입니다. 법사위가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원활한 청원 심사를 위해 위원님과 정부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 청원 사유로 적시된 사항 중 순직 해병 사망사건 관련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청문회에 출석하신 증인 참고인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국회 법사위 행정실장님, 밖에 질서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나가서 1차 구두 경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응하지 않으면 질서유지권 발동하겠다고 얘기하세요. 나가서 얘기하세요. 협조해달라고. 의사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자꾸 떠들면.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은 양쪽에 같은 숫자로 하도록 하고, 간사님들 있습니까?
유상범 간사님, 김성훈 간사님.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간사들이 보통 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안 하겠습니까? 김성훈 간사. 지난번에 했어요. 네. 저기요. 오늘 좀 경건하게 임합시다. 네? 아니 선배님이 제안하는데 그걸 일거에 무시합니까? 송석준 의원 발언권 없고 얘기했어요. 이것도 발언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전 국민들의 눈과 귀가 법사위에 쏠려 있고 오늘은 최혜병 순직 일주기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국민들 보시기에 눈살 찌푸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가급적이면 좀 진지하고 경건하게 우리 최혜병 생각하면서 오늘 청문회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 발언 하실 분 양쪽에 2분씩만 하겠습니다. 아니 그거는 저 숫자는요 간사가 연기를 해야 되지 일방적으로 위원장님 자르시면 안 되죠. 회장이라니요. 아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하고 있는 회장이요. 회장이에요. 자, 잠깐만요. 발언권 얻고 얘기해달라는 발언권 얻고 얘기하세요. 자, 자중해 주세요. 양쪽 다. 규정상 간사가 합의로 정하는 거 아니에요? 송석준 의원님은 국회법 좀 공부하세요. 어떻게 의사진행 발언을 간사가 합의를 통해서 합니까? 우리가 확인해 볼 테니까. 네. 네? 우리가 확인해 볼 테니까 지금 바로 네. 의사진행 발언 의원들 내 숫자 확인할 테니까. 네, 2분씩만 하세요. 그러니까 숫자 맞죠? 확인. 네, 알겠습니다. 네, 하세요. 가리지 마세요. 회의하세요. 잠깐 김성관 간사님도 2분씩만 하세요. 누구? 예? 2분씩만 해. 아니 알았어요. 자, 그러면 유상범 간사님 제안에 따라서 3분씩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3분씩만 하세요. 자, 의사진행 발언 하실 분 여야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당 쪽 누가 하시겠습니까? 송석준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해주세요. 3분간 하세요. 자, 잠깐 발언 전에 의사진행 발언은 질의 내용을 포함하면 안 됩니다. 위원장에게 이렇게 의사를 진행해 주십시오라는 게 의사진행 발언의 취지니까 의사진행 발언 취지에 맞도록 의사진행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의원님 발언해 주세요. 예, 오늘은 우리 안타까운 우리 고 최수근 해병 순직 일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예, 고인은 우리 해병대 자원 입대에서 정말 성실하게 군복무를 했고 또 우리 안타까운 수해 현장에 지원 나가서 이렇게 대민 지원 하다가 안타까운 이런 순직을 했습니다. 예,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또 관계 기관들 또 관계 지휘관들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다가 이런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제 우리 당에서는 지도부와 우리 법사위원들이 공수처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한간에 놔두는 다양한 어거지 억측과 의혹에 대해서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게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서 수사해 주도록 그리고 신속하게 수사해서 더 이상 이런 국정마비 또는 해병대의 정상적인 기능마비가 없도록 또 촉구를 하고 온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미 경찰청에서도 수사가 또 이루어지고 중간 결과가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자, 이번 해병대 이 순직 사고는
정말 불의의 사고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수사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원인이 밝혀지지만 문제는 왜 이러한 사건이 소위 말해서 국가기관의 애압, 수사 애압으로 비화가 되고 이것이 또 왜 이렇게 탄핵이라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우리가 제대로 밝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청문회는 우선 불법 청문회 아닙니까? 자, 이게 소위 탄핵 청원이 있다. 그런데 그것이 사유를 보면 5가지 모두가 다 현재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과 관련된 사건이고 그 다음에 또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이렇게 국회법에 명시적으로 제외되고 있는 청원의 대상이 아닌 것을 청원이라고 올렸고 이것이 기계적으로 접수됐다고 해서 청원을 올려서 우리 중요 안건이라고 청문회에 오늘 올렸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청원권에 대해서 청문회가 이루어진 적도 없었고 또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 또 이렇게 중진위원님까지 오셔서 항의하는 것은 바로 불법 청문회가 이 엄중한 시기에 국회의 법사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국민들께 호소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 호소합니다. 불법 청문회 당장 자, 송석준 의원께서 위원장에게 불법 청문회 아니냐라고 저한테 물으셨기 때문에 제가 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불법 청문회라면 여기에 왜 와 계십니까? 불법 청문회에 참석하는 이유는 뭡니까? 불법 청문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불법 청문회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여기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곽규택 의원 조용히 하세요. 자,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청원법에 의하면 5만 명이 넘었고 이것은 국회 사무처에서 의장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법사위에 회부되었으며 그리고 이 법사위에 자동적으로 회부된 국민동의 청원은 청원소위로 보낼지 전체회의에서 토론하고 논의할지는 위원장 재량 사항입니다. 따라서 위원장 판단에 따라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매우 중대 사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국회법 제65조 1항 국정감사 국정조사는 증인을 채택하고 진술을 들을 수 있으며 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국회법 제65조 1항 조항에 따라서 청문회를 위원회 의결로서 의결한 바 오늘 청문회는 합법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법사위에 회부된 이 청원안은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라고 의무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 때 146만 명이나 되는 청원은 왜 처리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청와대 게시판의 청원이었기 때문에 국회의 소관이고 청와대는 권한이 없다라고 그때 이미 답변한 바 있으며 그 당시 국회 법사위에 회부되었던 10만 명 청원은 당시 국민의힘 측 여상규 위원장이 그 부분을 처리하지 않아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있게 되는 이 국민동의 청원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법사위로 가져온 게 아닙니다. 제가 임의로 판단한 것이 아니고 자동 회부되었고 자동 회부된 청원 심사안을 법사위원장으로서 처리하는 과정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이것은 탄핵 소추에 대한 본회의 의결이 아니라 청원 심사를 법사위에서 하고 있는데 그 형태는 청문회를 통해서 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합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민주당 측 의사진행 발언 누가 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그 답변이 제가 누가 하시겠습니까? 네, 이성원 의원님. 가게끔 답변해 주세요. 네. 의사진행 발언해 주세요. 이성인 의원님. 안가요 말씀하신 게. 예, 조용히 하세요. 오늘 아침에 최혜병 순직 일주기입니다. 오늘 새벽에 분향소에 가서 진실 규명을 맹세하고 왔습니다. 지금이 무슨 군사정권입니까? 저희들이 출석 요구서 하나 전달을 하는데 전쟁을 치렀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정당하게 청문회가 의결되고 그에 따라서 출석 요구서를 전달을 갔는데 거부당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갔는데 윤석열 바리게이트를 쳐서 국민들을 막고 출석 요구서는 땅바닥에 내팽개쳤지만 국민들은 다시 아스팔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윤석열 용산 대통령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번 청문회에서 윤석열 용산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또 윤석열 용산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제 중대한 사실이 하나 드러났습니다. 7월 31일 날, 작년 7월 31일 날 최혜병 순직 사건 이첩 보류 결정 전에 용산 02-800-7070 전화번호로 주진우 법률비서관과 통화했다는 사실이 보도가 됐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내용입니까? 그 내용은 들어보세요. 주진우 비서관이 들어보세요. 잠깐 발언을 중지해 주세요. 통화했다는 내용입니다. 잠깐 발언을 중지해 주세요. 오늘 청문회는 잠깐 윤석열 발언을 중지해 주세요. 발언 중지해 주세요. 자, 시간 멈춰 주시고요. 제가 몇 번을 얘기합니까? 의원들이 얘기할 때 상대방에서 끼어들지 하지 마시라고. 그거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똑같습니다. 지금 위원장에 의해서 3분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고 있는 중입니다. 불만이 있으면 끝나고 얘기하세요. 중간에 끼어들지 하지 마시고. 위원장님도 발언 중간에 자르잖아요. 계속 위원장은 의사진행상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의사진행에서 의원의 직위에 아무 데나 들어올 수 있어요. 위원장. 네. 그거는 국회법 49조에 46조는 국회법 46조가 아니라 49조에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국회법 49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의사 정리하는 거예요. 자, 의사 정리상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유상범 간사하고 일문일답하는 거 아닙니다. 발언권 없고 얘기하세요. 자, 이성인 의원님 계속 발언해 주세요. 수고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뭡니까? 윤석열 용산 대통령 탄핵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최혜병 순직 사건 이첩 보류 결정 전에 44소간 통화했다는 주진우 비서관, 현재는 국회의원께서 이 의원을 완주하 계십니다. 저는 비서실에서 근무했다는 것은 대통령실과 한몸이었다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앉아 계십니다. 주진우 의원은 사실상 증인석에 앉아 있어야 할 사람인데 회피 신청을 하지 않고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길은 윤석열로 통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주범은 다름 아닌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있잖아요. 위원장님, 김건희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자, 잠깐 대통령은 빠져 다시 발언 중지해 주세요. 발언 중지. 자, 장경태 민주당 의원도 중간에 발언하지 마세요. 끼어들지 하지 마시고,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 발언하지 마시고 끼어들지 하지 마시고, 발언이 끝나면 위원장한테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서 하세요. 주시겠습니까? 지금 주고 있잖아요. 아니 말고 이후에 또 추가로 주시겠어요? 3명씩 아까 합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발언할 기회가 없으니까 이러는 거 아니에요? 자, 이성일 의원님 나머지 발언 계속하세요. 위원장님, 김건희 씨는 증인으로 채택이 됐지만 여전히 윤석열 용산 대통령은 빠져 있습니다. 오늘 이해관계에 따라서 회피해야 할 회피가 당연히 필요한 의원님은 여기 계시는데 당연히 의원에서 배제를 시켜주시고 윤석열 용산 대통령을 증인으로 다시 채택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이성윤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도 합니다만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윤 의원 의사진행 발언에 의하면 지금 02-800-7070으로 전화 통화를 한 당사자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므로 회피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와 회피하지 않는다면 배제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만 국회법상 주진우 의원을 배제시킬
방법은 우리 법사위에서는 아직은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윤리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결을 통해서 온다면 위원회 의결로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아직 국회 윤리위원회도 구성되어 있지 않고 아직 그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의 당장 배제시킬 권한은 없어 보입니다. 이 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국민의힘 질의 시간에 하게 해주세요. 잠깐 여보세요. 저기 잠깐만요. 곽규택 의원님. 예의가 없어요. 아니 조용히 하세요. 잠깐만 민주당 그. 곽규택 의원님. 지난 시간부터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너무 목소리가 커요. 그리고 매사에 그렇게 소리 지르고 하지 마세요. 위원장 발언권 없고 얘기하시고 곽규택 의원님도 경고합니다.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자, 국민의힘 측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누가 하시겠죠? 자, 주진우 의원님 신상 발언 겸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그럼 실명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여기는. 조용히 하세요. 저는 오히려 이성윤 의원께서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해 주셔서 저는 솔직히 반갑습니다. 이성윤 의원께서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직접 수사 지휘하셨죠. 근데 직접 수사하신 상황에서 그거를 또 탄핵 사유가 되지도 않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청원서 내용만 가지고 지금 현재 본인이 수사 지휘했던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증인 신문하겠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점을 먼저 제대로 한번 이해충돌 문제를 한번 다뤄보자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항상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의혹 제기를 하실 때 아주 부분만 잘라서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지금 공수처에서 이미 국방부 관계자에 대한 통화 내역을 광범위하게 다 조회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국방부 장관, 차관, 국방관리관 등 국방부 관계자랑 통화 내역이 단 한 통화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게 입증됐다고 봐야죠. 그리고 지금 1년 전에 대통령실 일반 전화로 제가 44초간 통화를 했는데 그 일반 전화 현재 누가 사용했는지 특정되지도 않는 일반 전화 44초 통화했다라고 해서 어떻게 제가 이해 충돌에 걸린다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만약 같은 발언을 이 법사위 회의장이 아닌 외부에서 하신다고 하면 저도 법적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민주당 위원님들은 대부분이 윤석열 정부에서 기소돼서 억울하다라고 생각하시고 기소가 잘못됐고 탄압받았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전부 다 위원으로 계속 계시면서 탄핵소추 관련해서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하는 게 이게 정말로 이해충돌이고 편향적인 것이죠. 그리고 저는 대통령실 참모로서 대통령실 전체의 법률 리스크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저와 통화 한번 해보지 않은 비서관, 저와 통화해보지 않은 간부들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전화도 굉장히 통화 내역이 많고 오히려 한 통밖에 없다는 이유 자체가 이 전화번호와 관련해서는 의혹 제기가 지금 근거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대통령실 법률의 주요 참모인데 제가 왜 이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은 마치 순직해병 사건과 연관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왜 이 사건과 연관이 있다 그러면 왜 제가 뒷단에 국방부 관계자와 통화 내역이 전혀 없습니까? 오히려 대통령실이 관여되지 않았다는 증거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 전화는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지만 일반 전화는 기본적으로 아무리 전화가 와도 휴대전화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전화는 계속 사용자가 바뀌기 때문에 저도 어제 보도 보고 제 휴대전화 점검을 해봤거든요. 여기 국회나 뭐 정보기관이나 어디 전화번호 오면은 일반 번호를 저장해 두면 당연히 계속 사용. 자, 이건태 의원님도 발언 중지해 주시고 전현희 의원님 잠깐만요. 전현희 의원님 얼굴에 상처 입었습니까?
잠깐만 나와보세요. 전현희 의원님 잠깐만 나와보세요. 이건태 의원님 잠깐 조용히 하시고 전현희 의원님 잠깐만 나와보세요. 지금 계속 지금 상처를 입은 것 같아서 지금 잠깐 나와보세요, 일리.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회의장 진입하다 들어오려다 지금 상처 입었습니까? 한번 보세요. 잠깐 떼보세요. 잠깐 떼보세요. 허리가 안 좋습니까? 거기도 좀 멍든 것 같은데. 네. 그때 다친 거 아니라고 해요. 들어가세요. 그거 관계 없다고 합니다. 들어가세요.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요. 지금 아까 제가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뭘 대고 자꾸 괴로워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나오시려 확인해 보니까 벌겋게 지금 여기가 좀 찢어지지는 않았는데 그렇고 본인이 지금 허리 통증이 좀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도 위원장실에서 나오면서 이 회의장까지 오는데 앞을 가로막아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166조는 다중에 의한 위력, 폭력은 더 무거워서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형사고발을 검토하겠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 되면요. 법사위원이 회의를 하기 위해서 법사위 회의장에 진입하는데 그것을 폭력으로, 위력으로, 다중의 위력으로 막았다면 이거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됩니다. 지금 다 아마 방송 카메라들이 다 체증을 했을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건 몰라도 이런 부분은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법사위 회의를 하러 회의장에 들어오는 의원을 저렇게 물리력, 폭력을 행사해서 저렇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자, 위원장님 누가 했다는 거 확인하셨어요? 확인해서 아니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적절한 법적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설마 민주당이 그랬겠습니까? 아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고 있어요. 자, 미안하다는 사과가 뭔지 아닙니까? 왜 그래 언제? 미안하다고 사과를 걸 수 있어야지.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양심이 없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양심이 없어. 사과를 받치겠으면 사과가 맞냐 아니에요? 뭐냐 큰 소리야? 공범이야 공범. 자 앉아주세요. 사랑이 공범이라고. 공범이란 무슨 말이에요? 당신들이 공범이란 말이야. 당신들 그럼 뭐예요? 자 앉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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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앉으세요. 자 앉으세요. 전현희 의원님 잠깐만요. 자 잠깐만요. 조용히들 하세요. 전현희 의원님 아까 상황과 지금 상태를 잠깐 좀 얘기하세요. 어떤 상태인지. 사회에서 소리를 지르는 건 정말 너무 지나친 거예요. 자 잠깐만요. 지금 상황에 대해 점검하겠습니다. 전현희 의원님 지금 상태가 어떤지 잠깐 말씀해 주세요. 네, 아까 우리 위원장님과 함께 이 법사위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그 상황을 진입을 막은 신원 불명의 국힘의 의원님들도 계셨고 보좌진들도 있었고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과정에서 밀치고 그리고 또 그러는 몸싸움 과정에서 제 오른쪽 뺨을 누군가가
누가 주먹으로 쳤습니까? 어디에 부딪힌 거예요? 때린 기억은 정확히 나지 않습니다만 위해를 가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허리를 다쳤고 지금 허리랑 오른쪽 발 전체가 지금 굉장히 통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네, 들었고요. 그 전현 의원님은 고동진 위원장님 송석준 의원님 감초처럼 그러지 마세요 좀. 네? 저는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 저 좀 조용히 하세요. 국민의힘에 사람이 다쳤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지금 고동진 의원도 다쳤어요. 아까 법사위원장님 발표질 났잖아요. 그거 생각 안 하세요? 뭐라고요? 지금 발을 밟혔어요. 누가 밟았어요? 왜 왔어요 그럼 여기를? 문제를 저희가 자초 일하는 건 아닙니다. 장경태 위원님한테 기회를 주셨으니까 앉으세요. 짓밟힌 고동진 위원님도 한번 불러서 전현 의원님 한번 들어봅시다. 그냥 오전에 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전현 의원님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국회 의무과에 가서 1차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의사진행 발언 계속하겠습니다. 장경태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예, 지금 최혜병의 순직 1주기이자 군사법원법 개정의 계기인 고 이해람 중사의 빈소가 순직하신 지 3년 2개월 만에 국군 수도병원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제부터 내일까지 3일간 장례가 치러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법사위에서 최혜병 순직과 마찬가지로 고 이해람 중사에 대한 조의를 표하는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이 증인 채택과 관련돼서 증인 불출석과 관련돼서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박종현 공직기강 비서관실 행정관,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은 불출석 사유서도 미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지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저희가 이 출석 요구서 송달과 관련돼서 호욱진 용산경찰서장 이분은 이 언론인과 국회의원에 대한 송달 방해 혐의가 저는 이제 완성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찰 폭력에 대한 확인을 위원장께서 해주시고요. 이재성 202 경비단장에 대해서도 공무집행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박민성 대통령 경호처 보안팀장에 대해서 공문 서류를 바닥에 투기함으로써 공용 서류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엄중히 꾸짖어 주시고 이 공무집행이 방해된 것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범죄 혐의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라도 고발 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많은 다른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이 수사 외압과 이첩 보류, 회수 여러 가지 이 의혹이 집중되었던 7월 31일과 8월 2일에 통화한 분은 법사위원으로서 질의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여러 가지 지금 근무 기간에 1년 중에 한두 번, 1년 중에 뭐 10번 이런 통화 기록을 가지고 법사위원으로서 깊이 사유가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이 당시에 이 7월 31일과 8월 2일은 진실과 의혹을 밝히는데 아주 핵심적인 날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 이 법률비서관으로 근무했던 주진우 법사위원께서 이 자리에서 저는 어찌됐건 그럴 리 없다고 본인이 주장하고 계시지만 그렇다면 누구와 통화했는지 정도는 최소한의 입증 책임을 다하고 나서 누가 통화했는지 그리고 이 정말 최혜병과 관련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증인 선서하시고 증인 선언을 하시고 나서야 이 입증 책임을 다하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 정도 조치를 위원장께서 받으시고 나서야 법사위원으로서 질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최혜병과 관련이 없다고 지금 법사위원석에서 앉아서 얘기만 하시면 되겠습니까? 증인 선서하시고 증인석에서 얘기를 하십시오. 그러면 법적 책임을 다 하시고 나서 법사위원으로서 질의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조치를 위원장께서 엄중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일단 들으세요. 자 장경태 의원님도 발언 정리해 주시고 자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태 의원이 위원장에게 용산에 우리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러 갔을 때 관계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원래 증인 예상 명단에는 올라왔으나 그분들이 본인의 자율적인 판단에 해서 그랬겠느냐. 다 위에 다 지시받고 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어차피 그 부분은 26일 날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증인이 채택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그 밖의 조치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분들은 증인에서 제외되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성윤 의원님 발언에 이어서 장경태 의원님도 주진우 법사위원에 대한 회피, 배제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국회법상 지금 있는 주진우 법사위원이 당장 증인석에 가서 증언 선서를 하는 것은 국회법 절차도 국회법 절차에도 아직 그것을 충족하지 못했고 그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발언한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장경태 의원의 요청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의사 진행상 주진우 의원께 한번 물어는 보겠습니다. 주진우 의원님, 02800-7070과 본인이 통화했다는 것을 조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게 누구랑 통화했는지는 혹시 밝힐 수 있습니까? 아니, 위원장님 이렇게 편파적으로 진행하는 경우 어디 있습니까? 그러고 원래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니 장경태 의원이 여러분들 위원장이 지금 의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경태 의원이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물어봐 달라고 요청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장경태 의원도 조용히 하세요. 02800-7070으로 본인이 통화했다고 하는데 그 누구랑 통화했는지 밝힐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밝힐 수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밝힐 수 있습니까? 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이게 얼마나 편파적인 진행입니까? 자, 밝힐 수 없다는 거죠? 밝힐 수 없다는 거죠? 밝힐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1년 전에 43초 통화한 사람 1번 전화로 하면 다 기억합니까? 아, 그러면 기억나지 않는다는 겁니까? 다른 분들 조용히 하세요. 제가 주진우 의원하고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주진우 의원만 얘기하세요. 프레임 씌워가지고 이게 마치 대통령 통화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만 묻겠습니다. 거기 보면 국토부 장관 비서관하고도 통화한 게 있죠. 그 비서관이랑 통화하면 대통령이 주진우 비서관하고도 의원님, 직접 통화합니까? 주진우 의원님,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위원장이 거죠. 확인하는 것만 확인해 주세요. 자와 그게 무슨 주진우 의원님, 똑같은 주진우 말씀 의원님, 나가서 한번 해보시죠. 주진우 의원님, 장경태 의원하고 얘기하지 마시고 저하고 얘기하세요. 자, 확인해 줄 수 없습니까? 저는 이 편파적인 진행에 대해서 제대로 문제 제기를 자,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방 그런 질문 자체 말이 안 되고 자. 제가 제 이름이 언급되면 국회법상 반론 발언권이 있습니다. 그러고 신상 발언도 있고 충분한 발언권을 국회법 몇 주셔야죠. 조 몇 항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국회법 그때 거기서 읽어보시죠. 제가 잠깐요. 주진우 의원이 지금 국회법 몇 조 몇 항을 얘기하는 겁니까? 찾아오세요. 찾아오세요. 자, 박은정 의원님 조용하시고, 주진우 의원님, 본인 이름이 나오면 반론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조항이 국회법 몇 조 몇 항입니까? 빨리 얘기하세요. 104조 1항. 얘기 읽어보세요. 104조 정부에 제한 질문을 제어하고는 이거 좀 의원의 발언 시간은 1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장이 정한다. 다만 의사 진행 발언, 신상 발언 및 보충 발언은 5분을, 다른 의원의 발언에 대한 반론 발언은 3분을 초과할 수 없다. 즉 의원에 대해서 특별히 지명되면 반론 발언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3분을 자, 범위에서. 알겠습니다. 자, 안 읽어도 돼요. 제가 봤어요. 이거는 시간에 대한 거죠. 시간에 대한 규정이죠. 신상 발언, 의사 진행 발언은 위원장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뭐 별거 아닌 조항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네. 자, 그다음 국민의힘 의사 진행 발언하세요. 국민의힘 의사 진행 발언하세요.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국민의힘 조배수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국민의힘 조배수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네, 조배수 의원입니다. 이 4년 만에 제가 국회에 재입성했는데 좀 분위기가 너무 좀 살벌해졌습니다. 이 상대 당에 대한 배려나 존중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국민들은 이 편가르기로 대립하고 갈등을 하지만 국회만이라도 좀 더 타협하고 또 화합하고 국민들한테 안도감을 줘야 되는데 지금 오늘 이 모습이 청원에 기초한 이 청문회 심히 우려됩니다. 지금 제가 걱정하는 건 5만 명 이 청원 서명 받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럼 이제 조금만 문제가 되면은 이제 청원으로 청문회 개최하자고 할 텐데 지금 여야 구도가 그렇지만 나중에는 상황이 바뀔 때도 있습니다. 이게 또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우리 이런 모습을 볼 때 나중에 이거 어떻게 평가할지 좀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그 중진 의원님들이 참 우려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우리 정청래 위원장님께서 여러 번 반복을 하셨는데 제가 한 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적으로 이게 법사에 넘어왔기 때문에 이 본인은 어쩔 수 없이 이걸 진행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청원법 제5조에 보면은 이 청원은 청원 기관에 속한 그 권한에 한해서만 청원을 하게 돼 있는데요. 지금 한 청원은 국회의원에 대해서 개개인에 대해서 탄핵 소추 발의를 하라는 청원입니다. 이건 국회 법사위가 탄핵 소추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국회의원 개개인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개개인에 대해서 탄핵을 하시라 이렇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원이 법사위에 넘어왔어도 청원심사 소위에다 넘기고 21대 때 우리 국민의힘의 여상규 의원님께서 청원심사 소위원장인데 그때 했어야 되는데 안 해서 직무유기다 그게 아니라 법률적으로 검토하니까 법사위에서 이 청원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놔뒀다가 폐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 직무유기를 한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늘 청원에 근거한 청문회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설사 이 청문회를 끝나고 우리가 뭔가를 종결을 했을 때 무슨 의결을 할 수 있죠? 그냥 촉구 결의입니까? 네, 조배수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배수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의사진행 발언하는 뭐랄까요? 그 태도랄까요? 자세랄까? 이런 부분은 저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일단 들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의사진행 발언할 때는 저렇게 좀 조곤조곤 그렇게 목소리 높이지 않아도 마이크가 켜져 있기 때문에 다 들립니다. 그래서 조배수 의원님처럼 의사진행 발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 법사위에 올라온 국민동의 청원은 제가 회부한 게 아닙니다. 회부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왜 제가 회부되지도 않을 청원을 마치 회부한 것처럼 말씀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청원 조건에 따라서 자동 회부됐고 그 자동 회부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관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일단 법사위원장으로서 법사위에 넘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이 청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국회법을 따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국회법 청원에 대한 125조 5항은 90일 이내에 심사를 하고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라고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90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절차에 따르는 것이고 또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은 국가적으로 너무 중대 사이고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국회법 제 65조 1항 청문회를 열 수 있다. 중요한 안건은 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서 청문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 또한 제가 그냥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 의결로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의결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의결로 오늘 청문회를 하게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제가 국회법을 어겼다면 몇 조 몇 항을 어겼는지를 적시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그것도 제가 국회법에 따라서 답변 드리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민주당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희 의원님. 네, 여기 앉아 계신 참고인 중에 한 분은 용기를 내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수사기관인 공수처에 공익신고를 하고 관련 증거를 첨부하여서 공익신고자 보호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 전에 방송에 출연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정황을 모두 밝혔고 지금 살해 협박도 받고 계신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주위에서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일단 이 참고인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을 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은 비밀 보장과 신변 보호와 책임 감면 조치, 보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로 보호 조치를 받게 되면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누구도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추정할 수 있는 사항도 공개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오늘 청문회에서 본인의 얼굴을 노출하고 진술을 하더라도 이후에 언론이나 그 누구도 동의 없이 인적사항 공개나 신분을 추정할 수 없다, 공개할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미 신분이 공개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공익신고자로 보호를 받으면 공익신고와 관련돼서 만약에 범죄 행위가 발견된다 하더라도 형을 감경 면제할 수 있고 또 직무상 비밀이 신고 내용에 포함됐다 하더라도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요청을 하시고 법에서 인정되는 모든 보호 조치를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두려움을 무릅쓰고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그 용기 응원하고 위원장님께서 법사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보호 지원을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앞에 지금 피켓을 이렇게 붙여 놓으셨는데요. 지난번에 민주당 의원들께서도 붙였다가 또 위원장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 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청문회에 들어가기 전에 붙여놓은 그런 피켓을 다 떼주실 것을 위원장님께서 조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현희 의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잠깐 간사님 오시라고 해서 청문회가 시작되면 앞에 있는 부착물은 떼시도록 제가 권유 말씀 좀 드렸다는 말씀 드리고요. 김기현 참고인이 공익신고자 지위를 획득했다고 하니 그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에 따라서 그렇게 우리 법사위도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유상범 간사님 요청에 의해서 제가 생각해 보니 아까 전현희 의원님도 한번 불러서 제가 시간을 좀 썼습니다. 그 상처 부위도 확인하고 그래서 신상에 관한 거였고 그래서 주진우 의원도 아까 신상에 관한 의사진행 발언 겸 제가 발언을 드려서 공평하게 장동혁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한 번 더 드리고 청문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공평한 것 같습니다. 우선 이와 같은 청문회가 열리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먼저 순직한 해병 대원에 대한 명복을 빌고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배석 의원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전달이 안 되고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청원은 우리 법사위가 또는 국회가 할 수 있는 우리의
범위에 직무 범위에 속하는 것에 관한 것이어야지만 청원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안건이라고 하셨는데 중요한 안건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처리할 수 없는 안건을 청원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중요해도 아무리 중요하고 또 중요해도 법사위나 국회에서 기관으로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 청문회를 통해서 이 청원에 따라서 그럼 대통령을 탄핵해야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하면 나중에 어떤 결정을 하실 겁니까? 개개 국회의원 다니면서 제발 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결정을 하고 법사위에서 그런 결정을 할 겁니까? 국회 본회의에서 그런 결정을 할 것입니까? 결국은 탄핵소추라고 하는 것은 개개 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져서 그것이 탄핵소추 요건이 됐을 때 발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개개의원이 헌법기관이고 그 독립적인 의사에서 판단하고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한테 가서 법사위원들이 법사위가 결정하고 아니면 본회의가 결정해서 당신들 이 청원에 따라서 반드시 청원해야 되니까 빨리 청원 발의하고 서명하세요 라고 하는 결정을 하실 겁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은 것을 지금 하겠다고 합니다. 왜? 중요한 안건이니까. 그럼 중요한 안건이면 그 요건에 맞지 않아도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법적 절차. 중요한 안건이지만 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든 아무리 중요한 내용이든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든 법사위에서 국회에서 그거에 따라서 청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청원의 내용을 들어줄 수 없다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상위원장이 하지 못한 것입니다. 나중에 이것을 하고 나서 어떤 결정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법사위에서 본회의에서 국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실 겁니까? 국회의원 몇 명 찍어가지고 당신들이 반드시 청원 발의하고 동의해야 된다. 탄핵 발의하고 동의해야 된다. 안 하면 큰일 난다. 우리가 해봤더니 이건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니까 이거 탄핵소추 발의 안 하고 서명 안 하면 큰일 난다. 그 결정하실 겁니까? 할 수 없는 것을 지금 이 청문회에서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고 이 청문회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장동혁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잘 들었습니다. 장동혁 의원님 입장에서는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장한테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또 한 말씀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모든 법의 으뜸은 헌법입니다. 헌법 26조에는 1, 2항으로 청원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6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의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갖는다. 2항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청원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요. 이렇게 헌법에서 단 2개의 조항으로 26조에 규정해 놓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국민이 하소연할 때도 없고 말할 때도 없는데 청원 제도를 이용하라고 헌법에까지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 누구나 청원할 수 있고 국가는 심사할 의무를 진다는 조항을 무겁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 정도 마치려고 그러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럼 신상 발언하세요. 과거 우리 민주당이 용팔이 폭력 전당대회를 한 30년 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권 여당이 전수 받아가지고 가파리 폭력 전당대회를 하는 것을 보고 우리 정치권이 이렇게 돼서 되겠는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청문회도 합법적으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법사위에서 제가 발언이 끝나니까 우리 존경하는 유상범 간사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하셔서 제가 끼어들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옆자리에 앉으신 우리 곽규택 의원님께서 왜 나한테 하느냐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박근택 의원 똑똑히 알고 소리 지르고 삿대질하세요. 초선이 그렇게 정치를 배우면 안 됩니다. 자, 청문회 잘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그만하시죠. 제가 봤을 때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안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거 왜 마음대로 판단합니까? 위원장님이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네, 권한이 있습니다. 똑같이 말씀하셨으니까 좀 말씀 기회를 줘야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발언권 안 드렸으니까요. 발언해도 어차피 방송에 나가지도 않습니다. 자료 요구 김영민 의원님 자료 요구하세요. 아니 박지원 의원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 회의 진행하고 무슨 말씀이 자, 자료 제출하세요. 요구하세요. 이건 신상 발언 주셔야죠. 대놓고 상대방 의원을 지금 박지원 의원님이 지난번에 회의장에서 뭐라고 김영민 의원 발언하세요. 야 끼어들지 마 이랬어요. 야 끼어들지 마. 유상범 의원님에게 했던 저한테 했던 그거는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나대지 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대지 마. 그 나대지 마는 좋은 발언입니까? 그거는 나대지 마는 좋은 발언이 아니고 할 수 있는 말씀이니까. 네, 발언 좀 합시다. 곽규택 의원님 발언 좀 합시다. 다른 의원 발언 방해 마시고. 자, 다들 조용히 하시고요. 아이고 진짜. 조용히 하세요. 다들 조용히 하세요. 곽규택 의원님은 지금 경고 마일리지가 쌓이고 있어요. 곽규택 의원님 경고합니다. 경고해요. 그 당시에 오해할 만한 상황이 돼서 자, 김용민을 빨리 발언하세요. 자, 국회 증감법 2조에 따르면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국회 증감법에 따라 자료를 줘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국회 증감법에 제한이 없으면 다른 법률에 제한이 있더라도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 요구한 게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임성근 군대 골프장 및 휴양시설 이용 현황 예약 일시 실제 사용 시 사용자 및 사용 일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왔는데 71건 정도 사용한 자료가 왔는데 임성근만 이름이 있고 동반자 이름이 다 가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자료 제출 요구를 하고 있는 국회 증감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가리지 말고 실명을 그대로 다 공개해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 실명을 다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렇게 제출한 담당자가 보니까 국방부의 복지정책과장 공군대령 김진성, 복지운영 담당 공군 중령 김대철입니다. 이 두 분의 판단으로 만약에 자료 제출을 이렇게밖에 부실하게 못한다라고 하면 국회 증감법 제4조 2에 따라서 징계를 우리 위원회 의결로 징계를 요구하거나 혹은 국회 증감법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도록 고발 조치를 하는 것을 위원장님께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오늘 오후까지 자료를 꼭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근 증인에 대한 겁니까? 네. 임성근 증인께 말씀드립니다. 국방부 자료 제출은 임성근 증인에 대한 자료인데 그건 국방부에게 제가 얘기합니다. 증감법 제12조 1항 2항에 따르면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것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끼리 소리 지르고 하는 것은 이 위원회에서는 들립니다. 그러나 중계방송되는 TV 화면에는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마이크 켜진 의원님 발언하는 것만 들립니다. 그래서 발언권을 드리면 그 의원님은 마이크가 켜져 있으면 그냥 발언하세요. 누가 옆에서 떠들든 말든 그러면 그것만 국민들께 전달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상관없이 위원장이 발언권을 드리면 여타의 소음과 관계없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문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문회 진행에 앞서 유상범 간사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에 부착물 저거는 좀 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민주당도 부착물을 붙인 것을 떼라고 했고 제가 대략 보니까 시간도 비슷합니다. 지금 1시간 정도 지났기 때문에 그거는 떼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고 얘기하세요. 네, 간사님 잠깐 얘기하세요. 저희 김영민 의원께서 뭐 자료 제출과 관련된 지적된 내용을
말씀을 하셨는데 공유가 안 되다 보니까 어떤 내용인지 저희 의원들이 그 내용을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그건 좀 공유를 할 수 있게 지금 자료를 좀 배포해 주시면 각 방으로 배포하도록 잠깐만요. 조치를 해주십시오. 알겠어요. 네. 지금 의원님, 간사님 각 방으로 지금 다 제출돼 있으니까 그 제출 자료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부착물 떼주시고요. 네, 부착물 좀 떼주세요.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